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51살이 된 남자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이자 가장 뼈아픈 경험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혹시라도 저와 같은 길을 걷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진솔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솔직히 잘생기지도 못했고 키도 작은 편이라 늘 콤플렉스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학창시절에도 여자친구 한 번 제대로 사귀어보지 못했고 소개팅을 나가도 돌아오는 말은 늘 비슷했습니다. 키가 작아서 별로다. 외모가 제 스타일은 아니다. 그런 말들을 듣고 나면 제 안에 있는 작은 자신감마저 무너져 내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소심해지고 결국 10대와 20대는 모태솔로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남들이 연애를 하고 캠퍼스 커플로 사진을 찍고 결혼 이야기를 꺼낼 때 저는 그저 조용히 웃으며 대화에서 빠져야 했습니다. 30대가 되고 나서야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벌이가 괜찮아졌고 운 좋게 진지한 연애를 2번쯤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번 다 끝내 결혼까지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더 잘하지 못해서였는지 아니면 서로 맞지 않아서였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이후로 저는 사랑이라는 것을 점점 더 멀리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38살이 되고 40이 넘고 그렇게 50을 바라볼 때까지 저는 다시 혼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행이라면 다행이랄까요? 연애운은 없었지만 사업운만큼은 따랐습니다. 저는 인테리어 개인 사업을 시작했고 제 밑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 3명과 손발을 맞춘 지도 벌써 15년이 넘어갑니다. 그 3명은 처음 들어올 때는 모두 저처럼 솔로였지만 시간이 흘러 결국 하나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사회도 3번이나 직접 봐주었고 진심으로 그들의 행복을 축복했습니다. 나는 못 가는 길이지만 너희들은 꼭 잘 살아라. 그런 마음으로요. 직원들과는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하루하루 함께 일하면서 고생도 하고 힘든 시기를 서로 버텨내면서 끈끈한 정이 생겼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연애나 결혼은 못했지만 그래도 허무하지 않다고 스스로 위로하곤 했습니다. 일에 몰두하다 보니 돈도 모였고 특별히 씀씀이가 크지 않았던 덕분에 지금까지 약 4억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지방에 2억 5천짜리 아파트도 빚 없이 제 이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주변 사람들은 저와 점점 다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제 직원 3명은 모두 가정을 꾸렸고 아이가 생기고 명절이면 가족여행을 가고 주말이면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는 술자리에서도 애들 학원비, 아내와의 갈등, 가족여행 이야기가 주제였죠.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모습이 제 가슴을 후벼 파기 시작했습니다. 목욕탕에 같이 가서 아이들과 웃고 떠드는 친구들을 보며 집에 돌아온 저는 그저 텅 빈 방에서 불 꺼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고요함이 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괜찮다. 혼자라도 행복할 수 있다. 나는 일로 채우면 된다. 그렇게 수없이 위로했지만 외로움이라는 것은 참 묘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크게 자라나 결국 제 마음을 집어삼켰습니다. 40이 넘었을 때까지만 해도 결혼에 큰 미련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50을 넘기자 생각이 달라지더군요. 나이가 들어가는 것, 주변이 모두 가정을 꾸리고 나만 혼자인 것, 그것이 점점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한 번쯤은 누군가를 만나보자. 결혼정보회사를 찾아가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거기서도 저를 좋게 봐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키가 작다, 나이가 많다, 외모가 별로다. 그런 이유로 거절을 당했습니다. 결국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깊은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다들 앱으로 사람을 만난다던데 나도 한번 해볼까? 그렇게 저는 소개팅 어플을 설치했습니다. 틴더, 미프 같은 외국인도 많이 쓰는 앱, 그리고 언어 교환 어플까지 몇 가지를 깔았습니다. 사실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작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번에는 정말 인연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시작한 온라인 만남 속에서 저는 한 여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일본에서 온 41살의 여성이라고 했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쁘고 무엇보다도 표정이 참 따뜻해 보였습니다. 대화창에 적힌 한국어도 꽤 자연스러웠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에서 2년 정도 유학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인지 서툴지만 소통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저 역시 의심했습니다. 설마 사기꾼은 아니겠지? 하지만 그녀는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습니다. 제가 일을 하다 지쳐서 늦게 연락을 해도 늘 상냥하게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라고 말해주었고, 제가 사는 곳이나 직업을 묻는 대신 제 안부를 먼저 챙겨주었습니다. 저는 점점 그녀에게 마음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 그 여자를 만났을 때 그저 채팅 몇 번 하다 흐지부지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와의 대화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제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말해주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밥은 잘 챙겨 드셨어요? 그런 사소한 안부 인사부터 시작해 저의 일상을 묻고 공감해 주었습니다. 사실 저는 누군가 제 일상에 이렇게 따뜻한 관심을 가져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늘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고 혼자 깨어나는 생활이 당연했던 저에게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는 참 특별했습니다. 2달 동안 우리는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하루라도 연락이 없으면 허전할 정도였고,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그녀의 메시지를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저녁에는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사진, 직원들과 점심을 먹는 모습, 주말에 혼자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 모습까지.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녀는 늘 성실하시네요. 정말 부지런하세요.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녀의 일상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출근길 카페에서 찍은 사진, 퇴근 후 친구와 저녁을 먹는 모습, 주말에 공원에서 산책하는 풍경들. 그렇게 서로의 하루를 공유하다 보니 비록 국적이 다르고 떨어져 있어도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저를 감동시킨 건 그녀의 태도였습니다. 제가 나는 잘생기지도 못했고 키도 작아서 늘 자신감이 없다라고 털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은 대답을 피하거나 농담처럼 넘기기 마련인데 그녀는 달랐습니다.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50평생 동안 수없이 외모 때문에 거절을 당했던 저에게 누군가가 제 마음을 본다고 말해주다니.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진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통화도 자주 했습니다. 밤마다 1시간씩 통화를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한국어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어눌한 발음마저도 제 귀에는 사랑스럽게 들렸습니다. 저도 틈틈이 일본어 단어를 찾아보고 간단한 인사 정도는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웃으며 한국말만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라고 말해주었죠. 저는 그 웃음소리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프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몸살이 심해서 일을 일찍 마치고 집에 들어와 누워 있었는데 그녀가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더군요. 저는 그냥 대충 괜찮다고 했는데 그녀는 정말 걱정하는 목소리로 약은 드셨어요? 따뜻하게 하셔야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나도 오랜만에 누군가의 걱정을 받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제 곁에는 가족도 연인도 없었으니까요. 직원들이 있긴 했지만 그들에게 제 사적인 약함을 보여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연스럽게 제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갈수록 저는 어느새 그녀가 제 인생에 꼭 필요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실 저는 연애에 서툴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서투른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녀 앞에서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진심으로 좋아한다. 라는 말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오빠를 좋아해요.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주말이면 영상통화도 했습니다. 서로 집안을 보여주기도 하고 제가 요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녀가 생각보다 요리 잘하시네요 라며 놀라워했습니다. 사실 저는 요리에 서툴렀지만 그녀가 웃어주는 게 좋아서 일부러 계란말이나 김치찌개 같은 걸 만들어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제 외로운 집안을 환하게 밝히는 햇살 같았습니다. 이 2달 동안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직원들이 가족과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며 느꼈던 외로움이 어느 순간 그녀의 존재로 조금씩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누군가와 함께할 수 있겠구나. 비록 국적은 달랐지만 그것이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국말을 했고 저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서로가 진심이라면 충분히 함께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짜여진 함정이라는 것을요. 그저 저는 평생 찾아 헤매던 사랑을 이제야 만났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그녀와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 늦은 저녁을 먹고 있는데 그녀에게서 사진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일상 사진이겠거니 하고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뜬 건 다름 아닌 쇼핑몰 수익 인증 화면이었습니다. 상품이 팔린 내역과 함께 꽤 큰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 이게 뭐야? 하고 물어보니 그녀가 환하게 웃는 이모티콘과 함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저 사실 얼마 전까지는 사무직에서 일했는데요. 일을 하면서 부업으로 쇼핑몰을 하고 있었어요. 최근에는 이쪽이 잘 돼서 조금씩 더 집중하고 있어요. 저는 진심으로 놀라움과 존경심이 들었습니다. 사실 일본 여성이라고 해서 그냥 평범한 직장인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녀는 회사 일을 하면서도 스스로 사업을 준비해왔던 것이었습니다. 우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열심히 사는구나.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아직은 작은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라며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의심이라는 걸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라면 경계심이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그녀와 나눈 수많은 대화와 서로 주고받은 사진들, 진심 어린 통화 덕분에 저는 이미 그녀를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성실한 사람이구나. 참 멋있다. 라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나는 겨우 먹고 사는 일만 하면서 하루하루 보내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자기 길을 개척해 나가는구나.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제가 가진 건 돈 몇 억 모아둔 것뿐인데 그녀는 젊고 아름다울 뿐 아니라 성실하고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저를 좋아해 준다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쇼핑몰에서 팔린 물건 사진도 보내왔습니다. 옷, 가방, 화장품 같은 것들이었는데 이거 제가 직접 고른 거예요. 라고 말하며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마치 자랑하는 연인을 바라보듯 정말 잘 어울려요. 센스 있으시네요. 라며 칭찬했습니다. 그녀는 또 환하게 웃으며 고마워요. 오빠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더 힘이 나요. 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단순히 그녀가 예뻐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제 앞에서 자신의 꿈과 노력을 보여주고 거기에 제가 응원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제 안에 꺼져 있던 작은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호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하는 사람, 함께하고 싶은 사람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외로움에 시달리며 술로, 일로 달래왔던 제 마음이 조금씩 따뜻하게 채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부터 저는 스스로를 속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이 만남이 이상하게 흘러갈까봐 작은 의심이 떠오를 때마다 설마 저 사람이 그럴 리가 있나? 그동안 보여준 게 얼만데? 라며 제 마음을 눌러버렸습니다. 인간이라는 게 참 약한 존재라는 걸 저는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쇼핑몰 이야기는 사실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성실함과 성공의 조짐은 오히려 제 마음을 더 단단히 묶어버리는 사슬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녀를 완전히 믿었고, 이 사람이라면 내 인생을 걸어도 괜찮다 라는 착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한 장은 훗날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악몽의 시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그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일상적인 이야기로 시작해 그녀가 오늘 쇼핑몰에서 어떤 물건이 팔렸는지, 고객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늘 그렇듯 정말 열심히 사네요. 멋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는 사업을 오래 하셨잖아요. 혹시 투자는 관심 없으세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연애 이야기, 일상 이야기만 나누었는데 갑자기 투자라는 단어가 나오니 조금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대충 웃으며 나는 그냥 인테리어 일만 하느라 바빠서 그런 건 잘 몰라 라고 넘겼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다시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운영하는 쇼핑몰이 잘 되면서 주변에서 투자 제안이 들어오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무서웠는데 작은 금액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늘리다 보니 괜찮았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녀가 단순히 돈 얘기를 꺼낸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경험을 말하고 있었고, 저는 그 경험담이 진짜처럼 들렸습니다. 쇼핑몰 수익 인증 사진도 받고 그녀의 생활 태도도 늘 성실했으니까요. 근데 나는 그런 거 잘 몰라서 괜히 시작했다가 이러면 어떡해?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뜸을 들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처음엔 100만 원 정도로만 해봤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조금 불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감이 생겼죠. 오빠도 혹시 관심 있으면 제가 아는 방법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녀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알려줄 수도 있다는 정도로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투가 오히려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만약 대놓고 강하게 권유했다면 경계했을 텐데, 그녀는 늘 조심스럽게 제가 선택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그녀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작은 금액으로 시작했다. 조금 불어났다. 그 말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지금 제 통장에 있는 돈은 4억 정도. 그중 일부는 아파트에 묶여 있고 나머지는 예금과 현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은행에 넣어두면 큰 이자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요즘같이 불안한 시대에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싶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녀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지난 2달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저를 의심하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늘 다정했고, 늘 저를 챙겼고, 늘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굳이 저를 속일 이유가 있을까? 제 마음속에서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며 경계심을 차츰 지워버렸습니다. 며칠 뒤 그녀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제가 운영하는 플랫폼이 있어요. 여기는 수수료도 적고 수익률도 괜찮아요. 저도 여기서 하고 있어요. 혹시 조금이라도 해보실래요? 억지로 권유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오빠도 저처럼 좋은 경험을 해보셨으면 해서요. 그녀는 웃는 이모티콘을 붙여가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억지로 권유하는 건 아니에요. 라는 그 말이 오히려 저를 더 믿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작게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얼마 정도면 될까? 하고 물었더니 그녀는 부담 없는 금액으로만 해보세요. 저는 처음에 100만 원으로 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마지막 벽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투자라는 걸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사실 송금을 누르는 순간에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렘도 있었습니다. 나도 드디어 그녀와 함께 뭔가를 해보는구나 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송금을 마치고 그녀에게 알려주자 그녀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오빠, 용기 내주셔서 고마워요. 절대 후회 안 하실 거예요. 그녀의 이 말에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건넨 500만 원이 앞으로 1억까지 불어나 사라질 거라는 사실을요. 그저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미래를 준비한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처음 500만 원을 송금하고 나서는 솔직히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계속해서 이런 생각이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평생 사업만 해왔지 투자라는 걸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은행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같은 부동산에 조금 눈을 돌려본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그것도 외국인 여자에게 돈을 보냈으니 당연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런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바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오빠,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아침에 확인해 보시면 아마 기분 좋으실 거예요. 그녀의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제 불안을 잠재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그녀가 보낸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스크린샷 한 장과 함께 말이었습니다. 보세요. 오빠, 벌써 수익이 조금 생겼어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어제 500만 원을 송금했는데 화면에는 520만 원으로 표시된 내역이 찍혀 있었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20만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저는 입을 벌린 채 휴대폰을 쥔 손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저는 곧장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은 금액이라도 이렇게 바로 수익이 나요. 아직은 소액이라 크진 않지만 점점 늘려가면 수익도 커질 거예요. 저는 놀라움과 동시에 안도감이 몰려왔습니다. 정말이네, 진짜 되는구나. 그동안 뉴스에서 봤던 사기 사건들이 잠시 떠올랐지만 지금 제 눈앞에 있는 건 분명한 수익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그녀를 믿고 있었습니다. 2달 넘게 매일 연락하며 마음을 나눠왔고 누구보다도 따뜻하게 저를 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저를 속일 리가 없다고 저는 굳게 믿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또 다른 스크린샷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는 540만 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불과 몇 일 만에 40만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이거 진짜 되는구나. 내가 괜히 의심했네. 그녀는 말했습니다. 오빠, 저는 처음에 100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수익이 나니까 점점 금액을 늘려도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오빠도 지금은 작은 금액이지만 조금 더 늘리시면 훨씬 빠르게 수익이 쌓일 거예요. 그녀의 말은 달콤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미 마음이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돈을 모아왔지만 사실 은행에 넣어두면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사억 중 일부는 당장 쓰지 않을 돈이었고 이 돈을 그냥 묵혀두기보다는 이렇게 불려볼까? 라는 생각이 점점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녀가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500만 원을 보냈을 때 그녀는 정말 진심으로 좋아하는 듯 보였습니다. 오빠가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같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해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미래를 준비한다는 감정을 저는 평생 처음 느껴봤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서히 빠져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나 돈의 문제가 아니다. 그녀와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스스로 합리화했습니다. 돈이 늘어나는 건 덤이고 진짜 중요한 건 그녀와 나의 관계라는 착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그녀가 제시하는 대로 조금씩 금액을 늘려갔습니다. 5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되었고 1000만 원은 3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떨리는 손으로 송금 버튼을 눌렀지만 점점 아무렇지 않게 큰 돈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진 돈은 성실히 모아온 피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돈이 단순한 숫자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게임 속에서 칩을 올리는 기분이었고 이 게임은 무조건 이길 수 있다는 착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덜덜 떨리며 송금 버튼을 눌렀지만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큰돈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녀를 믿고 있었고 그동안 보여준 결과가 제 마음을 확신으로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늘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오빠, 제가 직접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제 돈 다 여기 넣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정말 그녀는 나랑 같은 배에 올라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누군가와 같은 미래를 꿈꾸며 같은 길을 걷는다는 게 제게는 너무나도 소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조금씩 화제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지금 시장 상황이 진짜 좋아요. 이런 기회가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이번 주 안에 조금 더 넣으시면 수익률이 2~3배는 금방 오를 거예요. 그 말에 저는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평생 안전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은행 예금, 부동산, 그리고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돈.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천천히 쌓아온 자산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을 듣고 있자니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에도 한 번쯤은 기회가 와야 하지 않겠나? 라는 마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그녀를 믿었습니다. 지난 2달간의 대화와 따뜻한 관심, 진심 어린 말들, 그 모든 것들이 저를 완전히 무장해제시켰습니다. 이제 그녀의 말은 제게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믿어야만 하는 진실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5천만 원을 송금하기로. 송금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건 너무 큰 돈 아닌가? 라는 두려움이 스쳐갔지만 동시에 이제는 진짜 큰 수익을 볼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송금을 마치자마자 그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오빠,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 곧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그녀의 말은 늘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확신을 나눠 가지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또다시 스크린샷을 보내왔습니다. 이번에는 수익이 훨씬 크게 잡혀 있었습니다. 제 눈에는 숫자가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말 돈이 불어나고 있구나 하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꽉 채웠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왔고 이만큼 돈을 모을 수 있었던 건 내 근성과 노력 덕분이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거다. 나는 지금 제대로 된 선택을 하고 있다.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끔씩 머릿속 어딘가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 지금 너무 쉽게 돈을 벌고 있는 거 아니냐? 너답지 않게 무모하게 굴고 있는 거 아니냐? 하지만 저는 그 목소리를 애써 무시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처음 만난 진심 같은 사랑, 그리고 함께 미래를 꿈꾸게 해주는 그녀를 의심한다는 건 제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5천만 원까지 투자한 뒤에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던지는 한마디,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라는 말에 또다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결국 제가 가진 가장 큰 금액인 1억 원 송금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토록 힘들게 모아온 돈을 한순간에 잃게 될 거라는 걸. 그저 그녀와 함께 꿈꾸던 미래가 눈앞에 있다고만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제 진짜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저는 그녀와 같은 배에 타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모든 걸 걸었다고 말할 때 저도 같은 무게를 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진짜 연인이 되는 것 같았고, 그래야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줄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큰 돈을 옮기는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창구에서 직원이 저를 한번 바라보며 큰 금액이네요. 어디 쓰실 건가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괜히 당황해서 개인적인 투자예요. 라고 둘러댔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괜찮아. 이건 그녀와의 미래를 위한 투자야. 송금 버튼을 누르던 순간 제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클릭하는 그 짧은 찰나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졌습니다. 화면에 송금 완료라는 글자가 뜨자
심장이 쿵쾅거리며 터질 듯 뛰었습니다. 곧바로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보냈어. 1억. 잠시 후 그녀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오빠 정말 고마워요. 저 믿어주셔서.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희 같이 미래 준비해요. 그녀의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누군가와 이렇게 큰 꿈을 나눠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사랑을 얻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행복한 상상을 했습니다. 만약 이번 투자가 성공하면 그녀와 결혼도 하고 함께 집을 꾸밀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 제 나이 50이 넘어도 아직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혹시 잘못되면 어쩌지? 그녀의 웃는 얼굴이, 그녀의 다정한 말투가 모든 의심을 잠재워 버렸습니다. 1억 원을 송금하고 난 뒤 며칠 동안 저는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그동안 불안했던 마음은 사라지고 오히려 행복한 상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곧 수익이 나면 그 돈으로 그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겠지. 이런 기대감이 하루하루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녀도 처음 며칠은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결과 보실 거예요. 라는 메시지를 자주 보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고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기류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됐습니다. 평소라면 아침마다 꼭 보내던 인사가 오지 않은 날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냥 바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심이 지나도 저녁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휴대폰만 들여다보다가 밤늦게야 겨우 메시지가 왔습니다. 미안해요. 오늘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 짧은 한 줄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어쩐지 예전과는 다른 차가움이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 날도 비슷했습니다. 질문을 해도 대답은 짧았고 답장이 오는 시간도 점점 늦어졌습니다.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새로운 핑계를 댔습니다. 요즘 은행에서 문제가 생겨서 출금이 잘 안 돼요. 세금 관련해서 서류 처리가 필요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은행 문제, 세금 문제, 사실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었기에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상한 불안감이 자꾸 자라났습니다. 혹시 설마? 라는 의심이 아주 잠깐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바로 그 생각을 지워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녀를 믿지 않으면 모든 게 무너져 버리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2달 동안 느낀 행복, 설렘, 희망, 그 모든 게 한순간에 거짓이 되어버리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써 믿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 신호는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예전처럼 영상통화를 하자고 하면 오늘은 피곤하다 라며 피했습니다. 제가 보고 싶다고 해도 곧 보자 라는 말만 반복할 뿐 구체적인 약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휴대폰만 붙잡고 그녀의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직원들이 일을 하자고 불러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그녀 생각뿐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달라진 걸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니면 돈 때문인가? 어느 날은 답장이 하루 종일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계속해서 휴대폰 화면을 켜고 껐다 반복했습니다. 결국 밤 11시가 다 돼서야 메시지가 왔습니다. 미안해요. 일이 많아서요. 저는 그 문장을 수십 번 반복해 읽었습니다.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장은 마치 준비된 대사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다정하고 긴 문장이 아니라 딱딱하고 건조한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작은 의심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내가 지금 속고 있는 건가? 그 생각이 가슴을 파고들자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곧바로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동안 나눈 대화가 얼만데? 그건 다 진심이었어.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답장은 더 늦어졌고 변명은 늘어갔습니다.
저는 그녀를 믿고 싶었지만 동시에 점점 더 커져가는 불안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거야. 나는 지금 속은 거야. 다음 날 아침 다시 메시지를 확인했을 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보낸 메시지 옆에 1이라고 표시된 숫자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차가운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저를 차단했다는 사실을.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머리가 멍해지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동안 나눈 대화, 그녀의 웃음소리, 다정했던 말들,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번호를 누르고 신호음을 듣고 끊기면 또 걸고. 하지만 더 이상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람처럼 그녀는 제 삶에서 증발해버렸습니다. 내가 바보였구나. 소리내어 말하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단 한순간의 외로움이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속았다는 배신감.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을 다줬는데 그 진심이 이용당했다는 참혹한 사실. 제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밥도 먹지 못했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토록 쉽게 믿었을까? 왜 내 손으로 내 돈을 내던졌을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뼈아픈 현실만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제 통장에서 빠져나간 1억 원,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그녀.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껏 제가 붙들고 있던 것은 사랑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연락이 완전히 끊기고 그녀의 흔적이 사라진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다른 계정으로도 메시지를 보내도 봤지만,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저는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접수 창구에 앉아있는 경찰관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로맨스 스캠을 당한 것 같습니다. 1억 원을 보냈는데 지금 연락이 끊겼습니다. 경찰관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차분히 물었습니다. 송금 내역이나 상대방 신원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가지고 계세요? 저는 그동안 그녀와 나눈 메시지, 송금 내역, 그리고 그녀가 보냈던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찰관은 하나하나 살펴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거 해외 조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계좌는 대포 통장일 확률이 높고 이미 여러 사람을 거쳐서 자금 세탁이 됐을 겁니다. 그럼 제 돈은요?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찾기 어렵습니다. 해외 서버를 이용하고 가짜 신분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추적이 쉽지 않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경찰서에서 50이 넘은 남자가 사람들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진심을 다해 믿었던 사람이 사기꾼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국가조차도 그 사기를 막아줄 수 없다는 현실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경찰관은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요즘 이런 피해가 정말 많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크셔서 충격이 크시겠네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속았고 저처럼 울고 있다는 사실. 하지만 결국 아무도 돈을 되찾지 못한다는 현실. 신고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오는데 발걸음이 너무나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저는 길가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더 힘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뒤척이다가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한두 시간 만에 다시 깼습니다. 악몽 때문이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가 웃으며 저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차갑게 돌아서며 사라졌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제 몸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밥맛이 없어 한 숟가락도 넘기기 힘들었고 결국 체중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눈밑이 파이고 초췌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50평생 그렇게 지쳐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그런 저를 걱정했습니다.
사업에도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서 집중을 못하다 보니 작은 실수들이 생겼습니다. 자재 발주를 빼먹기도 하고 견적을 잘못 계산하기도 했습니다. 직원들이 사장님, 이거 다시 확인해 주셔야 하는데요. 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무엇보다 괴로웠던 건 외로움이 다시 몰려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녀가 제 옆에 있었던 시간들은 짧았지만 저는 그 시간을 통해 처음으로 사랑받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모든 게 거짓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가슴은 여전히 그녀를 그리워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나를 속인 사람이 그리운 마음, 그것이 저를 더 무너뜨렸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그날에 멈춰 있습니다. 저는 1억이라는 돈을 잃었고 그보다 더 큰 상실감과 배신감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군가를 쉽게 믿지 못합니다. 누군가 다가와도 경계부터 하게 되고 따뜻한 말을 들어도 속으로는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이 경험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제 부끄럽고 한심한 경험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 같은 피해자가 또 나오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부디 제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저와 같은 길을 걷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외로움은 죄가 아니지만 외로움에 흔들리면 죄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로맨스 스캠에 속아 모든 것을 잃은 한 남자의 마지막 고백입니다.